안녕하세요. 먼저 저는 오늘 웨비나의 사회를 맡은 오픈소스 컨설팅의 마케팅팀 박현수라고 합니다. 네, 오늘 웨비나의 주제는요. Agile Safe, Scaled Agile Framework,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세션이고요. 지금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1시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웨비나를 시작하기 앞서 먼저 저희 스피커 그리고 패널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웨비나에 대한 답변을 맡아주신 에자일 코치 분들을 소개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저희 오픈소스 컨설팅에서 에자일 코치로 활동 중이신 김대일 고문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픈소스 컨설팅에서 애자일 코치를 담당하고 있는 김대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오픈소스 컨설팅에서 마찬가지로 에자일 코치를 맡아주고 계시는 김정수 코치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김정수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오픈소스 컨설팅의 박현철 에자일 코치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현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에자일 코치분들은 정말 저희 오픈소스 컨설팅의 자랑이라고 볼 수도 있죠. 저희 오픈소스 컨설팅에서도 세이프를 적용해서 전사의 에자일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저희 에자일 코치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 마케팅 팀뿐만 아니라 모든 팀에서 에자일을 아주 잘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저희 에자일 코치님들께서 저희 참석자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주 속 시원하게 해주실 예정인데요. 그러면 저희 이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아보기 전에 먼저 저희 회사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와 에자일 코치분들이 오픈소스 컨설팅이라는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오픈소스 컨설팅은 마이그레이션 전문 기술 기업으로 고객의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과 컬처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아틀라시안이라는 회사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라랑 컨플루언스로 유명한데요.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파트너로서 솔루션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에자일한 업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데브옵스 그리고 에자일 컨설팅 서비스를 국내에 안정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열린기술 공방이라는 곳에서는요, 에자일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파트너로 이제 스카이드 에자일이라는 그런 프레임워크와 실버 파트너를 국내 최초로 취득을 하고요. 아틀라시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플래티넘 파트너입니다. 그 외에도 AWS, 오라클, 레드햇과 같은 아주 클라우드로 유명한 기업들과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서 저희 회사는 인프라부터 에자일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나 카카오, 쿠팡, 우한형제들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과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세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준비한 세션은 에자일 세이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예요. 지금 에자일 코리아 컨퍼런스를 통해서 거의 한 180분에 가까운 분들이 저희 이 물어보세요 세션에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선착순으로 20분을 뽑아가지고 저희 에자일 코치님들께서 직접 답변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세이프는 대규모 SI 프로젝트에 적합한가요? 인원 300명 이상 그리고 기간이 3년 이상인 프로젝트에도 적용이 가능할까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저희 김정수 에자일 코치님이 발표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네, 그러면 김정수 에자일 코치님이 바로 다음 답변을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번 질문은요,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규모라는 것과 그다음에 SI 프로젝트라는 것과 그리고 기간이 3년 이상인 프로젝트, 과연 이런 데도 에자일을 적용할 수 있는가? 예, 답은 일단 대규모 프로젝트에는 그냥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스크럼으로 적용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스케일드 에자일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면 그 대규모 프로젝트에도 에자일을 적용해서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I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단일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발주사가 있고 수행사가 있습니다. 이 양쪽 간의 계약에 의해서 프로젝트가 진행되죠. 그래서 계약 관계가 기존의 워터풀 방식으로 되어 있는가, 그리고 수행사뿐만 아니라 발주사도 에자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이해하고 있는가, 에자일적인 요소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마인드셋이 있는가에 따라서 에자일 적용 여부가 판가름될 수 있고요. 만약에 어느 한쪽이 에자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가능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존에 하시던 방식대로 하는 것을 권고해 드리고요. 그리고 장기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여기 화면에 보시는 이 사례입니다. 미 공군에서 그 수행하고 있는 그 대규모 프로젝트 사례인데요. 그 참여 인원이 약 10,000명 이상의 인력이 엔지니어, 뭐 개발자, 기획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협력업체도 300여 개, 그리고 수많은 그 애자일 팀들이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출되는 시스템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핵 억제 방지 시스템을 그 구축하는 프로젝트이고요. 프로젝트 사용 기간, 개발 기간, 운영 기간 하게 되면 50년 이상입니다. 이런 프로젝트도 세이프로 스케일드 애자일 프레임워크를 적용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사례의 경우에는 다음 질문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건 박현철 코치께서 그 여러 가지 그 경험과 사례를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벌써 김정수 코치님께서 다음 질문까지 스포일러를 해주셨는데요. 네,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수 코치님께서 대답해 주신 답변은 인원이나 기간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지금부터는 예산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될 텐데요. 100억 규모의 프로젝트의 애자일 적용, 모범 사례가 궁금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박현철 코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박현철입니다. 네, 다음. 네, 사실 그 100억 규모라고 딱 맞춰서 이렇게 질문을 해오셨기에 저도 이제 100억에 딱 맞춰서 이제 케이스를 2개만 가져왔고요. 먼저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애자일을 한 거는 이전이지만 나름대로 이제 그 애자일에 정말 애착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가 바로 이제 이 프로젝트예요. 저는 이제 글로벌한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는데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글로벌한 프로젝트, 뭐 개발자는 인도 사람, 뭐 아키텍트는 뭐 중국 또는 뭐 미국, 아니면 마케팅은 영국 또는 이제 홍콩, 이런 이제 글로벌한 상황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떻게 일을 할 때 효율적으로 협업을 할 건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배운 프로젝트였고요. 다음. 네, 이 과제는 이제 전 세계 44개국의 펀드 매니저들이 쓰는 프로젝트였고, 무정지 시스템이었거든요. 뭐, 인베스트먼트 뱅킹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그쪽을 향해서 이제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과제였습니다. 이때 이제 저희들은 다양한 사람들이랑 일을 했는데, 저는 이제 하나의 비즈니스 팀장으로 일을 했었고, 제 옆에는 온사이트 커스터머라고 그러죠. 그 인도 사람인데, 뱅킹 전문가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비즈니스 피플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 온사이트 커스터머와 저는 이제 이 실제 비즈니스 팀 리더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IT 리더의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풀에는 인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팀을 이제 할당을 하고 있는 그 팀에는 이제 한국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리퀘어먼트나 이런 게 이제 많이 들어올 때는 당연히 풀을 활용했고, 그래서 이제 빠르게 페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 이제 그 업무나 이런 부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빠르게 고쳐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비즈니스는 3개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하는 사이클은 이제 4주를 통해서 전반적인 어떤 과제를 진행했습니다. 뭐 데일리 미팅을 했고요. 뭐 빌드를 담당하는 임원이 있어서 continuous integration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제 좁혀서 한 12시간 레벨로 저희들이 이제 빌드나 이런 체계를 할 수 있었고, 이 과제에서 이제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에 대한 뭔가 경험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한테 좀 이제 쉐어링하고 싶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번역을 시작했고, 한 2년에 걸쳐서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인스톨드라는 책을 번역을 해서 2002년도에 출간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네, 그래서 아까 그거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에 대한 사례라고 하면 지금 프로젝트는
이 프로젝트도 이제 120억짜리였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스크럼을 기반으로 했고, 뭐 서울대학교 병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제 고객사들에 대한 난리지를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수출을 하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다음,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많은 이제 그 커스터머들이 있었기 때문에 커스터머들로부터의 서비스에 대한 공통 이런 것들을 찾는 과정 그런 팀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기술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팀들이 있었고, 비즈니스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그런 팀들이 또 둘 있었고요. 그 외에 이제 몇 개의 아웃소싱 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팀들을 전부 이제 스크럼 기반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파운데이션 팀 파운데이션 서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이 이제 많은 부분들 컨트롤하면서 스크럼 기반의 그리고 테스트 기반의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리팩토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애자일 기법을 써서 활용했던 사례입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간단하게 질문들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현철 코치님의 답변 잘 들어보았습니다. 네, 아, 그러면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질문이 네. 아니라 그 정대식님께서 손을 들으셨는데 질문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예. 네네, 정대식님 손 들어주셨는데, 지금 정대식님께는 저희 호스트 말고 이제 토론자로 중이신 손현영님께서 대응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채팅창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나 조금 더 큰 규모의 그런 애자일을 말씀해 주셨다면, 세 번째로는 애자일을 아직 하고 있지 않은 중소기업에서 애자일을 도입하려 할 때 C레벨을 특히 설득하려고 할 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조언을 이제 좀 부탁을 하셨는데요. 이 질문을 보니까 저는 딱 떠오르는 코치님이 한 분 계세요. 저희 오픈소스 컨설팅에서 이전에 이제 C레벨로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신 김대일 코치님께서 다음 답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김대일 코치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참 이 질문 여러 군데서 많이 받는 그런 질문이죠. 근데 제가 좋아하는 그 팝 가수 중에 비틀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비틀스 노래 중에 The Long and Winding Road라는 게 있어요. 길고도 매우 험한 길이죠. 제가 볼 때는 이 애자일로 가는 길이 아주 길고도 험한 길 같습니다. 애자일은 심플하다. 근데 애자일은 굉장히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애자일은 어떤 툴도 또 테크놀로지도 중요하지만 또 마인드셋 그리고 컬처가 바뀌지 않으면 애자일은 도입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임원 레벨의 탑다운, 즉, 자, 우리 애자일을 해봅시다라고 하는 어프로치도 있는 반면 또 바텀업으로 올라가는 그 양쪽에서 만나야만이 애자일로 가는 길이 성공입니다. 근데 저도 35년 직장 생활 중에 한 절반인 17년은 C레벨로 근무를 했고 절반인 또한 17년은 워킹 레벨에 근무를 했는데 이 애자일에 대한 이해 없이 추진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뭐 컬처 마이그레이션 또 마인드셋 마이그레이션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세요. 또 애자일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애자일은 회사가 민첩한 회사가 돼서 고객 대응이 빨라지고 경쟁력인 회사를 가는 하나의 수단이지 애자일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애자일 우리에서 성공해서 이런 작은 전투에서 이기고 회사가 애자일하게 바뀌어서 경쟁력인 회사가 되는 전쟁에서 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애자일은 맞는 키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회사의 문화, 조직, 프로세스 이 모든 것에 맞는 그런 애자일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애자일로 가는 전이는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C레벨을 설득하시는 과정이 있다면 이미 애자일 중소기업이라고 하셨는데 이미 아주 작은 중소기업에서 지금 애자일 기법으로 성공한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설립됐을 때 개발자 5-6명이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 30조, 40조가 되는 그런 회사가 됐습니다. 그런 성공의 지름길이 애자일이 됐다. 그리고 그런 성공 사례들을 임원들한테 보고를 하시고 모든 프로세스에 맞는 그러한 진행을 하시면 애자일로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장. 일반적으로 애자일을 도입하려면 아답트, 적응하다라는 거하고 똑같죠. 아답트는 어웨니스, 현재 문제를 인식하고, 다음 디자이어는 애자일을 하고 싶어 해야 됩니다. 뜨거운 갈망이 있어야 되고, 애자일에 대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애자일을 도입 장려를 하고도 마지막에 전사로 확산하는 그런 트랜스포 전략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드웨이, 뉴웨이 쉽지 않습니다. 단지 애자일로 가는 그런 길목에서 위아래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하신다면 애자일로 가는 성공에 도달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답변이었습니다. 네, 지금 김대희 코치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잘 됐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애자일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삼아서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애자일 적용 시 스프린트 단위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그리고 스크럼의 운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항상 고민인 그런 질문인데요. 스프린트 단위를 2에서 4주 단위로 잡기에는 연관된 작업이 있어 뭔가 지켜지는 것이 어려운데 관련해서 잘 지킬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면 듣고 싶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애자일 코치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다음 예, 답변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예, 그 앞부분 질문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 부분은 그 현업에서 애자일을 적용해서 프로젝트를 할 때 많이 고민되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축으로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애자일의 어떤 성공 경험이 있는가도 중요한 그 스프린트 기간을 정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산업, 어떤 산출물을 하는 과제인 프로젝트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소프트웨어 그 중에서 어떤 작은 모듈 단위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뭐 2주 이내의 짧은 스프린트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건설이나 다른 산업 분야, 그래서 어떤 작업 단위가 규모가 크고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2주는 너무 촉박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뭐 3주, 4주 정도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애자일의 어떤 경험, 만약에 애자일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도입 초기라 한다면 2주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고 다들 어려워하고 우왕좌왕하다 보면 2주가 훅 가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애자일을 도입 초기이고 어떤 처음에 어떤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이다라고 한다면 가능한 스프린트 단위를 한 3주, 4주 정도로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어, 이제 스프린트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아직 할 일이 남았는데 시간이 다 돼버린 경우가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스프린트는 마무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남은 작업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작업은 백록으로 돌려서 다시 남아있는 그 워크 아이템, 그 유저 스토리하고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프로덕트 오너가 조정을 하고 다음 스프린트에 수행할 작업 아이템, 유저 스토리를 정해서 스프린트 플래닝을 통해서 또 다음 스프린트로 넘어가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작업 단위가 남았으니까 3주 스프린트를 진행하는데 아직 많이 남았는데 1주 더 스프린트를 3주가 아니라 4주로 합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애자리에서 꼭 지켜야 되는 거는 타임박싱입니다. 그래야만 리듬이 생기고 그 리듬에 따라서 일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스크럼을 사용하는 경우에 예를 든다면 여기 5가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스프린트, 보통 애자일의 스크럼에서는 짧은 주기로 고객한테 딜리버리를 해라라고 보내드리고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프린트 주기는 2주가 되겠고요. 2주 주기로 했을 때 스프린트 플래닝은 4시간 이내, 데일리 스크럼은 뭐 어떤 기간이든 항상 15분 이내 끝내라고 하고 있고요.
그 결과물을 서로 검토하는 사용자한테 보여주고 피드백 받는 스프린트 리뷰의 경우에는 2시간 이내. 그리고 그 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 항상 더 효율적인 관리 방법, 수행 체계,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이런 회고 미팅은 그 2주 스프린트에서는 1시간 반 이내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기간 하에서 에자일 스크럼을 진행을 하게 되면 조금 우리 에자일 팀이 리듬이 생기고 리드미컬하게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수 코치님의 스프린트에 관한 답변 잘 들어보았고요. 5번째 질문입니다. 근래 개인적인 느낌으로부터 이제 나온 질문인데요. 실무, PM의 업무와 그리고 에자일 코치를 겸하는 그런 에자일 코치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에자일 코치만의 그런 포지션이 줄어든 듯한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자일 코치만을 전담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저희 에자일 코치님들에게 여쭤보셨는데요. 네, 자유롭게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이거는 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그 권고되는 거는 에자일 코치 보통 중소기업에서 작은 프로젝트나 과제들을 에자일로 적용할 때 에자일 코치로서의 그 역할이 풀타임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뭐 실제 개발 작업에 그 멤버로 참여한다거나 또는 PM을 한다거나 이렇게 좀 다른 역할을 이렇게 겸하게 되게 되는데 바람직하지는 않죠. 근데 현실이기 때문에 이제 인력 운영 측면에서 경영진의 요구에 의해서 같이 경험을 하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생기기도 하는데 뭐 이상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에자일 코치 역할을 전념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거고요. 에자일에 대한 어떤 이해나 통찰력 그래서 방법이 있다면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에자일로 하면서 여러 개의 그 팀들을 코칭하는 것으로 해서 시간을 풀타임으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에자일 코치만 전담했을 때는 아무래도 에자일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그 우리 회사 팀들 진행하는 에자일 팀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네, 일 하다 저 일 하다 그러면 약간 이렇게 이 트랜지션 타임이 그 손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예.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김정수 코치님께서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요. 다른 코치님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저희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네, 사실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평가를 그러면 에자일의 상황에서 평가를 어떻게 저희가 적용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참 세상이 뭐 에자일은 뭐 민첩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한국말로 하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 모든 것이 너무도 거의 빛의 속도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사회 환경도 그렇고 경쟁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고객도 그렇고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 MZ세대들이 들어서면서 모든 상거래들이 이제 PC에 있던 웹 시대에서 이제 거의 모바일 시대로 초스피드로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에자일이 빨리 고객의 어떤 피드백들을 반영해서 시장에 빠른 제품들을 딜리버리하는 것이죠. 근데 평가는 지금 전통적인 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내년도 1년 사업 계획 작성하고 버젯 작성하고 1년 뒤에 또 아직도 그런 이제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자일이 들어서면서 평가도 빨리 돼야 된다. 지금 여기 이제 OKR이라고 했는데 이제 구글에서 만든 평가 제도인데 OKR은 오브젝트와 그거 오브젝트에 연관된 키 리절트 굉장히 단순합니다. 3개월 단위로 평가하는 게 에자일의 그 스프린트에 맞춰가지고 가장 그 어떤 스프린트에 오브젝트가 있으면 거기에 키 리절트. 에자일은 굉장히 프랙티컬한 것입니다. 우리 프로젝트 잘 끝났어. 이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이 프로젝트가 끝나서 어떠한 밸류, 어떠한 프로덕이 나왔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또 에자일은 뭡니까? 우리 같이 서로 트러스트 앤 리스펙트해서 팀으로 가는 겁니다. 원팀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시작은 3개월 단위로도 평가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평가도 개인적인 평가보다는
그 스프린트 끝나서 나온 그 밸류를 가지고 그 팀을 평가하는 것이 애자일에 연관된 그런 평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항상 평가는 굉장히 또 민감하죠. 어떤 리워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회사의 문화와 어떤 조직에 맞는 그런 평가 제도를 또 만들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애자일하게 어떠한 프로젝트도 바뀌었다면 평가 제도도 애자일하게 연관이 돼서 같이 변해가야 된다. 그러나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롱 앤 와인딩 로드입니다. 쉽지 않는 여정이고, 거기에 맞는 회사 적용하시는 회사만의 독특한 색깔을 입히시면 가장 좋은 애자일의 프로젝트와 애자일에 관한 평가 제도를 만드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대희 코치님의 이제 OKR에 대한 답변 잘 들어보았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교육을 아무리 들어도 실무에 막상 적용을 하려고 하면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kanban이나 스프린트, 그리고 스탠딩 미팅 등 작은 단위로는 조금씩 적용을 해볼 수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적용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적용 과정에 대한 좋은 사례가 있을까요? 네. 이 고민도 진짜 제가 정말 너무 많이 들었던 고민인데요. 저희 회사를 예시로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애자일 코치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그 보통 애자일을 적용할 때 팀 단위의 스크럼을 사용을 해서 팀 단위 과제 프로젝트를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팀 단위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그 주변에 그 위에 계층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뭐 포트폴리오 레벨, 프로그램 레벨. 예를 든다면 뭐 C 레벨에서의 어떤 미션이나 지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또는 뭐 팀장이나 그룹장, 본부장님의 요구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만약에 위에 분들이 애자일을 잘 알고 애자일에 대한 이해가 깊다라고 하면은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아마 수월하게 진행되실 수 있을 겁니다. 문제가 되는 그 상황은 이런 위에 분들은 기존의 워터풀에 익숙해져 있고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말은 애자일을 그 적용해서 해봐라라고 하는 경우에 아까 앞에서 데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평가는 기존의 방법대로 하고 근데 애자일을 해라라고 하게 되면은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게 됩니다. 예,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위에 분들 회사 조직이 애자일을 잘 알고 있고 추진하려고 한다라면은 아마 생각보다 쉽게 이렇게 적용되고 수행할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위에 분들이 기존의 조직 문화는 평가 제도는 워터풀 형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씩 하나씩 하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착오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한 방에 쫙 애자일이 효과를 발휘해서 좋은 성과가 나올 거라는 기대를 하는데 현실은 계획과 목표와 큰 차이가 나타나죠. 이런 과정은 필수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작은 여러 번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회고 미팅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지금 이번 과제에서는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이번 스프린트에서는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무엇이 문제였을까? 다음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차곡차곡 전진해 나가고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런 마음가짐이라면 급하지 않게 점차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실패를 반복해서 성공에 이르는 애자일의 방식에 대한 김정수 코치님에 대한 답변 굉장히 잘 들어봤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저희 회사도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내외 전통적인 트랜디셔널한 SI 대기업 중에서 애자일 또는 탈중앙화 조직 구조의 성공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해당 질문도 이제 저희 김정수 애자일 코치님께서 이어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그 워낙 프로젝트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딱 뭐 전체 전 조직이 애자일로
이렇게 전환돼서 잘 효과를 발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국내에 보급하고 있는 스케일드 애자일 프레임워크 세이프의 경우의 사례를 들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는 그 어떤 조직 체계가 밸류 스트림 네트워크입니다. 그 밸류 조직의 고객의 밸류를 중심으로 회사의 여러 그 수행 체계들이 민첩하게 대응하면서 고객의 밸류를 딜리버리하는 그런 체계이고요. 근데 오른쪽에 보통 대부분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조직 체계는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고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체계 추진에서는 좀 더 효율을 발휘하게 되죠. 우리는 그 현재의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이프 스케일 데이터 프레임워크에서는 이 두 가지 요소를 그 두 가지 운영 체계를 동시에 연결하는 매핑 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것이 그 스케일드 애자일 프레임워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팀 단위 애자일 프로젝트에서부터 전사적인 애자일 진행 체계까지 이걸 하기 위해서 각각의 역할과 그 과정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김정수 애자일 코치님의 답변 잘 들어보았고요. 그러면 9번째 질문을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애자일로 하면 설계 산출물이 잘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패턴 같은 것을 쓸 때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유지보수할 때 어렵지 않을까요? 네, 두 번째로 이제 같은 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애자일이 잘 듣지 않는 프로젝트 유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반대로 애자일이 잘 듣는 유형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박현철 애자일 코치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다. 네. 다음. 네, 이 질문을 주신 분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초보자라면 이런 질문을 하기도 어려울 텐데, 지금 이거는 이제 앞에 100억대 모험 사례에 대한 질문의 연장이기는 한데, 실제 앞에서 했던 그 과제에서도 워낙 이제 다양한 난리지들이 필요했습니다. 워낙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 있긴 하지만, 실제 전문가라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고, IT에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패턴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야기가 되는데, 결국 이제 코드 레벨이나 우리가 이제 설계 디자인 레벨 또는 아키텍처 레벨 아니면 분석이나 비즈니스 모델 레벨에서도 그동안 이제 우리가 해왔던 것 중에 잘 만들어져 있는 그리고 실제 활용을 했을 때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난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의 핵심은 애자일이 어떤 문서를 만들지 않는 건 아니고 애자일은 문서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실제 애자일은 워킹 프로덕트를 중심으로 어떤 밸류를 커스터머한테 이제 딜리버리 하는 거에 초점을 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퀘어먼트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안 만들 수는 없고요. 또 대부분의 어떤 애자일 과제에서는 백로그라고 하는 리퀘어먼트 매니지먼트 하기 위한 수단 그리고 그 안에 백로그 아이템이라고 하는 유저 스토리라고 하는 단위 사실 백로그에는 굉장히 다양한 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유저 스토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애자일에서 이제 핵심적인 문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스 코드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나 IT 쪽 영역에서는 정말 이제 가장 중요한 산출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지보수 또는 어떤 다른 형태 때문에 어떤 근거가 필요하다든가 컴플라이언스나 법적인 기준 때문에 어떤 게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 필요한 문서나 이런 것들은 만드셔야 됩니다. 즉 문서를 만들지 말자가 아니고 미니멈한 리퀘어먼트로 다큐멘테이션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례를 제가 그림을 보여드린 거는 그 앞에 있었던 그 과제도 인베스트먼트 뱅킹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 가정치 그리고 다양한 어떤 비즈니스 룰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양한 조직 상품과 많이 맞물려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잡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존에 많은 난리지들이 필요했고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이쪽과 관련된 최소한의 문서 이런 걸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비즈니스 피플들 때에 따라서는 개발자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했습니다. 네, 다음.
그 질문이 두 개가 있었는데요. 사실 뭐 그 애자일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다만 애자일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방식과 가장 이제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뭐냐면 어떤 이제 혼란이라고 하는 케이오스라고 하는 또 무질서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심플한 영역으로 이렇게 끌어내릴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실험을 한다든가 적절한 주기를 기반으로 해서 피드백을 이렇게 반영을 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어떤 그런 체계로 가는 그런 이제 접근을 한다라는 거죠. 즉, 플랜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요 앞에 가운데 보면 이제 시네핀이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프레임워크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심플한 형태로 우리가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이 일은 대부분 비즈니스든 조직이든 기술이든 굉장히 좀 어렵고 복잡해요. 그리고 그런 이제 복잡한 그런 상황들을 어쨌든가 우리가 좀 더 해결을 하고 심플한 레벨로 떨구어서 그걸 만들고 통합하고 이런 체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애자를 적용할 수 있는 또는 적용하면 안 되는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한다면 전통적인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또는 심플한 유형 이런 부분에는 굳이 우리가 어떤 이제 경험적으로 피드백 기반으로 애자일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혼란스럽고 우리가 복잡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라는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다면 또 오히려 어려움이 많은 그런 과제를 마치 이제 양파를 이렇게 살짝 벗기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씩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 나갈 필요가 있을 때 그런 경우가 가장 애자일을 적용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현철 코치님의 답변 잘 들어보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질문이 10개가 남아 있는데요. 지금 거의 40분이 흐른 상태라 저희가 한 15분 내에 10개 답변을 다 해야 해서 저희 코치님들이 약간 조급하신 마음이실 수 있는데 조금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기다려 주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애자일이 추구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향성과 현재 작용되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닌 소재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조직 문화의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을 첨부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 김대일 코치님이 1분 내로 답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게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러한 답변이 되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애자일은 사실 IT 인더스트리에서 시작은 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애자일의 문화와 이 효과들이 계속 좋아지면서 모든 산업에서 이 애자일을 장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어떻게 변화를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이제 마인셋과 컬처를 변화했는데 제가 볼 땐 빨리 정리하면 P2P 프로젝트 프라닥이다. 프로젝트 자체 끝난 거 그게 무엇이 중요한입니다. 뭐 저도 보험회사 CIO로 있으면서 이 IT는 프로젝트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버젯 하에 잘 끝나면 그것이 끝이었어요. 근데 그 프로젝트 끝나고 신상품을 만들었는데 그게 안 팔렸어. I don't care. IT는 I don't care죠. 그죠? 영업이나 상품 부서는 또, 즉, 이게 사이로 조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프로젝트 끝난 프로덕이 과연 밸류가 있고, 어떤 회사에 도움이 됐느냐, 이런 마인드셋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빅 투 스몰, 또 크게 3년 차세대 프로젝트 200억, 300억, 몇천억 써서 프로젝트 끝나면 뭐합니까? 또 3년 안에 많은 기술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레귤레이션도 바뀌었는데 3년 뒤에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코치님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작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기존 조직은 뭐 계층 조직이죠. 하이러키를 좀 수평 조직으로 해서 같이 일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될 테고 금방 말씀드렸던 사이로를 크로스 펑셔널 즉 하나의 프로젝트 팀 안에 영업, 영업, 마케팅, IT 이런 모든 의사결정할 수 있는 소규모 단위의 팀을 아마존에서는 이것을 이제 투피자 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자 두 판 정도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서 바꿔간다. 그래서 롱텀 원타임 한 번에 끝나는 것을 숏 이터레이션으로 바꾸는 게 좋을 거고요. 플랜 베이스를 밸류 즉 어떤 우리 계획 이마치니까 무조건 해야 돼라기보다는 우리는 이런 밸류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좀 바꿔야 되고 또 푸시
예전 어떻게 됐습니까? 하이로키, 야 이거 해. 하라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가 아니라 자율팀,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가지고 와서 그걸 잘 딜리버리하는 그러한 문화를 바뀌어야 되고, 예전에는 뭐 박지성 선수 멀티플레이어가 각광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에자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너무 많은 일을 해서는 번아웃 된다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잘 딜리버리하고 이것을 릴런트리스 임프루브먼트,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서 끝없는 시장에 우리 밸류를 주는 것이고, 또 책임, 이 책임을 지는 것보다는 서로 믿고 독려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문화로 바뀌면은 IT 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 뭐 장치 산업, 모든 산업에도 다 접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장.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은 어떻게, 문화는 그렇게 바뀌지만 조직은 이제 경직된 현재와 같은 기계적인 조직에서 아주 서로 살아있는 유기적인 조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이것은 또 다음에 또 보충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조직도 이것은 뭐 우리 진행팀에서 굉장히 지금 협박을 주고 계시는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네, 이거는 뭐 전문적인 애자일 조직이라고 하는데 이게 꼭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던 크로스 펑셔널한 조직이 유리한 것도 있고 또 전통적인 계층 조직이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맞는 그러한 조직을 잘 회사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코치님. 빠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11번째 질문이랑 12번째 질문은 김정수 코치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예정이라 한 번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11번째 질문 소개드리겠습니다. 리소스가 정해진 프로젝트에서 고객이 지속적인 개선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한정된 리소스에서도 계속 추가되는 일감이나 개선 사항으로 계속 늘어나는 일감을 관리하는 방법이나 경험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김정수 예, 코치님 부탁드립니다. 예. 보통 애자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일 겁니다.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서 계속 추가하고,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도 빠르게 대응을 해라. 사실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쪽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긴 한데요. 애자일에서는 해야 될 일, 여기 보시는 프로덕트 백로그의 워크 아이템들의 중요도, 순위에 따라서 중요한 것을 먼저 하고, 덜 중요한 것은 나중에. 그래서 정해진 시간 동안 중요한 것을 먼저 하게 되면 시간이 다 되었을 때 덜 중요하고 또는 불필요한 그 어떤 작업 항목들은 뒤로 밀리게 되면서 시간이 가게 되죠. 그래서 애자일에서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정말 이 남아있는 워크 아이템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하게 됨으로써 그것이 제품에 반영이 되고 고객한테 딜리버리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럼 남은 일들은 어떻게 될까요? 워터풀에서는 모두 다 계약 조항이었기 때문에 다 해야 됐다면 애자일에서는 이 덜 중요한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수행사 또는 프로젝트 스폰서 그리고 애자일 팀 사이에 이런 그 공감대, 사전 그 충분한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애자일을 잘 이해하는 당사자들이 애자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 네, 답변 곧바로 드리겠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12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된 지도 벌써 2년이 흘러가는데요. 모임과 액티비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처럼 애자일 코리아 컨퍼런스도 게더타운에서 진행이 되는 것처럼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애자일 코치님들께서 개인적으로 주력하고 계시는 활동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저도 그 교육이나 컨설팅, 코칭 일을 하면서 대부분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고요. 뭐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것처럼 이 줌이나 또는 그 구글 미시라든지 또는 툴로는 뭐 우리 세이프에도 콜라보레이션이라는 협업 툴이 있고요. 구글 독스라든지 또는 뮤럴이라든지 그리고 뭐 아이오베라든지 여러 가지 그 협업 툴들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 정도 말씀드려도, 그리고 또 아까 그 키노트에서 말씀드렸던 컨플루언스나 아니면 지라 이런 툴들을 사용하게 되면 비록 비대면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효과는 충분히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 그 애자일 지식이나 어떤 성공 사례들을 활동하기 위해서 대회 세미나라든지 컨퍼런스, 뭐 세이프 같은 경우 세이프 서밋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런 그 사례들을 충분히 이렇게 수집을 하게 되면 이 현업에서 애자일을 적용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저희 김정수 코치님께서는 세이프 서밋에 참여하셨던 후기를 저희 블로그에 남겨주셨던 적이 있는데요. 저희 오픈소스 컨설팅 부스에서 테크 블로그 바로 접속해 보실 수 있으니까 오픈소스 컨설팅 부스에서 테크 블로그 만나보시길 바랄게요. 네, 13번째 질문입니다. 에자일이 보통 개발 방법론으로 인식이 되고 있지만 저희 같은 IT 운영 조직에선 적용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질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질문만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운영 조직에서 최적화된 에자일 그리고 또는 이제 성공 실천 사례가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조직 차원에서 새롭게 실천해 볼 수 있는 에자일 관련 활동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솔루션 운영 부서인데 사업 개발 운영 조직이 다 떨어져 있어서 소통이나 협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이프 관점에서 좋은 해법이 있는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다음 답변은 박현철 코치님께서 진행해 주실게요. 네, 앞으로. 네, 그 질문이 보시다시피 그 세 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 조직에서 일을 하고 계시지만 다른 그 부서와의 뭔가 관련성 또는 이제 소통, 협업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은 세 개지만 답변은 하나로 이렇게 모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그래서 실제 이제 운영 조직에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제 많은 뭐 ITSM부터 시작해서 어떤 운영 프로세스를 어떻게 효율화시킬까, 그 많은 SR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서비스를 이렇게 좀 잘 메인터넌스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칸반 같은 것이 굉장히 좋은 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를 어떻게 가시화시키고 자원이라든가 일의 특성을 고려해서 적절한 제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를 계속 최적화시켜 나갈 수 있는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게 운영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조직, 회사 차원에서 문제로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획이라든가 뭐 디자인, 개발 또는 이제 운영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밸런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다른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커먼 골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기업 관점에서 또는 조직 관점에서 우리가 밸류라고 하는 것을 커스터머한테 전달하는 그 리드 타임,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이제 다시 고쳐내는, 원상복귀 해내는 그런 이제 NTTR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존의 서비스에 대한 어떤 개선이겠지만 실제 고객은 새로운 가치,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현재까지 있었던 그런 밸류 말고 좀 더 이제 나은 그런 가치를 추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다양한 조직 간의 협업이 필요하고, 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에는 그 밑에 있는 그 그림을 좀 더 이제 구체화해 놓은 건데요. 제일 앞단에는 이제 continuous exploration이라고 해서 우리가 비즈니스 가치 또는 이제 어떤 혁신이라든가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서비스들을 어떻게 내재화 시킬 거냐라고 하는 뭐 전략적인 그런 기획이라든가 이런 디자인 또는 이제 프로토타이핑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개발하고 인티그레이션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이제 결국은 프로덕션 운영 환경으로 넘어가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릴리스 온 디맨드, 결국 필요한 고객들한테 이제 필요한 가치들이 이제 딜리버리 돼야 되는, 그래서 조직은 서로 다르지만 그 조직들 간의 이 커먼 골,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조직 전체 관점에서 어떤 골을 향한 그런 이제 프로세스, 그리고 지속적인 어떤 이제 개선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그림은 그 스케일 데이터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그 세이프에서 그러면 그 내부 전체 조직의 효율을 하기 위한 어떤 데브옵스 체계는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제 그 표를 제공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운영 조직에 계시지만 그 운영 조직뿐만이 아니고 다른 조직들과 함께 모여서 어떻게 보면 이제 커먼 골들을 만들어가고, 그다음에 각각의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효율화를 만드는 그런 메커니즘을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의 문화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착을 시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단히 이걸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코치님들께서 거의 랩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사실은 지금 참석자분들이 매우 바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간을 조절하고자 그렇게 이제 운영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21개 질문을 준비했는데 지금 13번째 질문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7개 정도 질문이 남아 있는데요. 1시 50분부터는 저희가 좀 세션을 자유롭게 운영을 하면서 만약에 혹시 시간이 안 되셔서 나가셔야 하는 분들은 나가셔도 저희가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로 풀 영상을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유롭게 네, 운영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또 코치님들이 답변을 해주시면서도 조금 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Q&A 세션을 통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Q&A 세션에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그러면 앞으로 남은 7개 질문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14번째 질문인데요. 제가 이제 질문을 쭉 읽으면서 느끼는 건데, 정말 애자일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많으시고, 어디다가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데, 그 사연들도 참 다양하고, 상황들도 참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14번째 질문을 보고도 저도 되게, 이런 사연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보수적인 조직에서 글로벌 핀테크 플랫폼을 기획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사원분들이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 분들이신데 구성원들도 뭐 그냥 디자이너분 그리고 총무 관리자분, 네, 그래서 채용 기획을 직접 하셔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어떤 분을 모셔야 할지, PM을 모셔야 할지, 뭐 아니면 애자일 코치를 모셔야 할지, 어떤 포지션을 모셔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이시라고 하네요. 그래서 얼마나 되는 연차, 그리고 어떤 역량, 어떤 태도,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고민을 할지에 대해서 저희 애자일 코치분들에게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네, 어떤 포지션을 모셔야 할까요? 다음 질문은 김정수 애자일 코치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정수님 마이크. 예, 이 질문은 그 상당히 좀 광범위해서 그 일단 일반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시는 일이 미래 먹거리를 개척하는, 즉 그 뭐 기술 확보라든지 어떤 신제품 기획 단계의 그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프로젝트는 사실 계획이라는 것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고, 예, 어떤 결과가 나올지 미리 예단하기가 어려운 것들이죠. 그냥 이런 새로운 기술이 있으면 한번 적용해보고 프로토타이핑을 해보고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보통 이런 그 과제 프로젝트의 특징은 어떤 시간이나 사람들의 어떤 창의력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반복 작업을 통해서 그 어떤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그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그 3M에서 포스트잇 만드는 작업이 어떤 처음부터 의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이드 이펙트 형태로 만들어진 기술을 사업화해서 이제 어떤 상품화한 그런 사례들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그 애자일 코치라고 여기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어떤 그런 과제를 리드할 수 있는 리더의 역량, 그리고 리더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마인드셋은 어떤 것이어야 될 것인가. 요거는 이 과제의 특징을 봤을 때 사람들의 창의력이나 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요, 이런 과제를 위에 지시해서 이거 만들어 봐라고 한다면 수행하는 사람들의 창의력이 거의 반영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상황에서의 그 리더의 역할은, 예, 서번트 리더십, 뭐 스튜어드십,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게 되고요. 또 사람들의 마인드를 잘 하고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율성을 충분히 배려해주고,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어떤 이런 창의적인 과제를 그 저해하는, 방해하는 그런 것들은 프로텍트할 수 있는 그런 그 리더십, 그리고 그런 어떤 힘,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적합하지 않을까. 그래서 보통 스크럼 애자일에서는 뭐 스크럼 마스터의 역할, 또는 세이프에서는 뭐 RT, 이런 역할들로, 예,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본다면 일단 그 기술적으로 뭐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기보다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살피고
그다음에 그 전체적인 진행 상황을 통찰해서 필요한 서비스,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하여튼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다른 분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른 에자일 코치님들께서도 의견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부탁드릴게요. 네, 따로 없으시면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5번째 질문입니다. 스프린트 플래닝 그리고 스프린트 리뷰에서 우선적으로 선정되거나 고려해야 할 미션의 기준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스프린트 플래닝이나 스프린트 리뷰에서 기간이나 주기는 어떻게 산정하면 될까요? 네, 이 질문에 어, 대해서는 김대일 코치님이 이제 네. 네,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어떤 스프린트 플래닝의 프로세스죠. 뭐 이제 애자일이 얼마나 친숙하시냐 정도에 따라서 이 하나하나에 대한 이제 여러분들의 언더스탠딩이 다르실 건데, 큰 본질을 보면 애자일은 말 그대로 밸류, 즉 어떠한 밸류를 고객한테 주느냐죠.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할 거냐에 대한 게 이제 전통 워터폴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많이 쓰죠. 뭐 차세대 프로젝트, 뭐 B2B 프로젝트, 기타 등등인데, 이 애자일에서는 굉장히 어떤 이 프로젝트 이름도 구체적입니다. 왼쪽 상단을 보면 뭐 임원으로부터 또는 스테이크홀더로부터 고객으로부터인데, 가장 중요한 고객으로부터죠.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그래서 그 기준은 결국은 고객이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그 문구가 있습니다. 어느 회사든 보스는 딱 한 명이다. 그 보스는 바로 고객이다. 그 고객은 그 회사의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도 파이어 시킬 권한과 힘이 있다라는 얘기 있어요. 고객이 시장 원하지 않는데 그것을 고집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프로덕트 백로그 안에는 고객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놓고 단지 여기에서 모든 걸 할 수 없으니까 프라이어리티, 즉 이 프라이어리티도 여러 가지의 공식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만 가장 짧고도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을 빼내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스프린트 플래닝 미팅에는 그러한 것들을 먼저 가져다 놓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래닝 때 무엇을,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유저 스토리라고 하죠. 유저 스토리 단위로 무엇을 할 것인가 정해지면은 이제 스프린트 백로그에 옮겨놓고 스프린트를 돌리게 되죠. 그리고 그게 끝났을 때 비즈니스 스프린트 리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시간은 아까 이제 김정수 코치님이 전반적인 뭐 정답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각각의 그 이벤트에 하는 게 있습니다. 엔터 한 번만 눌러 주실래요? 네, 일반적으로 스프린트 그 자체는 뭐 그 상황에 따라서 1주에서 4주 사이입니다만은 보통 2주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주를 스프린트를 돌린다라는 가정하에서 엔터 한 번 눌러주세요. 스프린트 플래닝은 4시간 정도의 계획만 해라. 아까 다른 코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애자일은 타임 박싱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2주의 스프린트를 돌릴 때는 4시간 정도 스프린트 플래닝을 하라고 돼 있고, 또 질문이 이제 스프린트 리뷰 때는 뭘 하느냐. 그러면 뭐 예전에는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뭐 보고를 받을 때 다 읽어보지도 않은 수백 장짜리의 완료 보고서 뭐 이런 것들 원했고, 뭐 성숙도, 그러나 이 애자일에서는 실질적입니다. 실질적인 워킹 소프트웨어 데모와 피드백을 받고, 만일 못했다면 왜 우리는 이 스토리를 못했을까에 대한 그 리뷰도 하고 무슨 리스크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 장애물은 무엇일까, 그럼 다음 스프린트에는 어떻게 그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얘기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남겨진 백로그, 아까 김정수 코치님이 말씀하셨죠. 이번 스프린트에 못한 것은 할 때까지 그 스프린트 기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끊고 또 다른 이제 다음 스프린트 백로그로 넘기는 그러한 비즈니스 리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주일 때는 엔터 한번 눌러주세요. 네, 보통 리뷰는 2시간. 그래서 이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만 2주 스프린트를 기준으로 해서
플래닝은 약 4시간 정도, 그다음에 리뷰는 한 2시간 정도 하시면은 효과적인 그 이터레이션 사이클을 만드실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저희 유료 컨설팅이나 코칭을 받으시면 훨씬 자세하고 귀중한 정보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료 컨설팅에 대한 정보는 오픈소스 컨설팅 부스에서 얼마든지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것보다 조금 더 뎁스 있는 그런 질문들도 저희 에자일 코치님들이 많이 답변을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바깥에 있는 라이브 코칭 존이나 저희 오픈소스 컨설팅 부스에 많이 방문하셔서 에자일 코치님들과 많은 소통하시길 바랄게요. 네, 16번째 질문입니다. 개발 부서를 서포트하는 조직에서도 에자일 방법론을 적용해서 업무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네, 네. 이거는 네. 정말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데일님께서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아까 질문하고도 이게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 IT 인더스트리 외에 다른 인더스트리에서도 에자일이 될 것이냐고 맥락이 같습니다. 근데 IT를 지원하는 조직을 어떤 질문하신 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도의 말씀을 물어보신지 모르겠지만 뭐 보통 기업의 3대 축이라고 하죠. 세일즈, 마케팅, 서비스. 모든 분야에 이 에자일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에자일에 대한 메소돌로지는 굉장히 왼쪽 그림에 보시면은 뭐 XP의 DSDM인데 제가 오타가 뜬데 FDD, 스크럼 여러 가지 칸반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에자일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팀 단위의 작은 규모의 에자일을 적용하실 수도 있고 회사 전반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재 산업에 저는 이제 주로 금융 쪽에 난리지가 있어서 소재 산업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네요. 원래 칸반이라는 것은 도요타 시스템, 1970년도에 도요타의 도요타 프로덕션 시스템이죠. 여기에서 유래된 그러한 이제 간판이라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소재 산업에서 똑같은 형태의 뭐 JIT라고 하죠. Just in time. 어떠한 무재고 관리 시스템이죠. 어떠한 이제 소재 만드는 것들이 만드실 때 필요한 부품들을 미리 재고로 쌓아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정에 필요한 만큼만 바로 오더를 해서 쓴 것이 지금 칸반이 됐고 카이젠이 돼서 현재 에자일까지 그렇게 온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 메소돌로지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 칸반과 같은 것은 지금 즉시라도 아마 도입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모든 서포트하는 조직에서도 에자일은 다 도입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다음 질문 또. 네, 다음 질문입니다. 안정적인 에자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이 이게 아주 질문도 김대일 코치님께서 네, 부탁드릴게요. 가장 어렵고도 쉬운 그런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다음 장. 네. 사람은 변화를 해야 된다고 모두들 얘기하지만 참 변화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현재 하던 일들을 바꾸라 하면 귀찮아하고 싫어하죠. 그래서 에자일이 저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뭐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스테이터스 코어라고 하죠. 그죠? 현상을 유지를 하는데 이걸 참 안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에자일은 뭐 저도 그 작년까지 이제 기업체 임원으로 있을 때 갑자기 이제 그룹에서 수평 문화, 에자일 문화를 도입해라. 그래서 뭐 코리안 타이틀을 다 없애고 이제 모든 직원이 데일님 뭐 이렇게 수평 문화 했을 때 처음에 좀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기억이 있어요. 즉 하던 방식을 바꾸러 가면 굉장히 이제 저항이 생기죠. 근데 현상 유지를 하려면 에자일로 가는 길목은 첫 번째는 얼라인이 필요합니다. 즉 조직의 이 경쟁에 심한 이 조직에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그게 에자일로 선택이 됐다면
현상 유지를 탈피하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얼라인먼트가 에자일로 가는 첫 번째 과제가 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케이어스, 혼돈이 오게 되죠. 막 굉장히 뭐 저도 제 자식 같은 나이가 저한테 와서 그전에는 뭐 부사장님이라고 불렀다가 하루아침에 데일님, 데일씨, 또 하이 데일, 굉장히 좀 혼돈스러웠고 표현은 못했지만 이 레지스탕스 저항이 그냥 강하게 그 참 얼굴에 표시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이런 변화들에 대한 막 레지스탕스가 생기죠. 그런데 에자일에 대한 프랙티스와 근본에 대한 런 알고서 이거를 대적을 하니까 이제 서서히 저도 융화가 되고 이해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프레딕트 미래에 대한 이 에자일을 진행을 하게 되면 문화와 프로세스와 조직이 바뀜으로써 어떠한 예측을 할 수 있느냐가 눈앞에 그려지고 블루프린트가 나오게 되니까 서서히 이해가 되고 이제 적응이 되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에자일은 뭡니까? 이제는 근데 절대 100은 없습니다. 그걸 잘 따라하는 부서가 있고 또 중간 부서가 있고 70% 정도가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확산해 악셀러레이트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각 부서 간에 인테그레이션 통합을 시키고 또 연습을 철저히 하게 되면 악셀러레이션이 더 사이클이 올라가 되고 이제는 완성이 되면 아답트. 아까 아답트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운 현상이 뉴노멀로 되는 거죠. 여러분 당장 2년 전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년 전 코로나 직전에 지금 같은 이런 온라인 미팅 거의 어떤 기업에서 상상을 하지 않았었죠. 그죠? 그때는 거의 모여서. 근데 지금은 이러한 온라인 미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웨비나가 아주 일상화됐고 재택이 일상화된 새로운 현상이 이제는 노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패스트 에질러티, 에자일 가는 문화에 대한 정착은 이 과정을 가는데 이렇게 가는 기업은 성공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은 또 미끄러지는 기업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자일에 다 관심을 두고 계시는데 이 패스트 에질러티에 이끄시는 선두주자가 되시고 에자일 에반젤리스트가 다들 각 조직 기업에서 되시기를 기원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게더타운이나 줌에서 이렇게 웨비나를 들으시고 함께 컨퍼런스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다 에자일 에반젤리스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8번째 질문입니다. 저희는 B2B 기업입니다. 기업의 요구사항이나 원하는 제품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에자일하게 개발할 수 있을까요? 팀이 같은 방향성과 목표를 바라보고 가기보다는 각자에게 정해진 요구사항들을 일정에 맞추어 쳐나가는 느낌이 든다고 하십니다. 네, 이러한 고민들을 많이들 가지고 계실 텐데요. 네, 이 고민에 대해서 김정수 에자일 코치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김정수 에자일 코치님 음소거 예, 해제하시고 아이고, 예. 부탁드릴게요. 예, 이런 그 프로젝트 상황이라고 할까요? 요구 사항이 픽스돼 있고 그다음에 변하지 않고 그것을 다 해야 되는 그 프로젝트다라고 한다면 굳이 애자일이 아니더라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되게 돼도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애자일을 이제 적용을 한다면은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일단 애자일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자율성과 창의력을 이렇게 보장하고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셀프 매니징을 할 수 있도록 그 에자일 팀이 하게 하는 것인데 프로젝트 초반에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스토리 포인트를 사용을 해서 그 각각의 요구사항, 유저 스토리 항목들을 에스티메이팅을 한다라고 할 때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결과물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어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게 되면 좀 자율성이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질문에서의 그 상황이 B2B 기업이고 기업 고객이 있고 그들의 요구사항이 픽스돼 있고 다 해야 되고
변하지 않는다라면은 굳이 애자일을 하지 않아도 전통적인 방법으로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만약에 굳이 애자일을 이렇게 적용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프로젝트 초반에 사람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공유의 시간을 충분히 토론 과정을 거쳐서 갖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상황들이 그 중간중간에 애자일적 요소를 개입을 활용을 한다면 뭐 어떤 프로젝트 시작할 때 요구사항 픽스하고 끝날 때 보여주는 기보다는 뭐 2주 단위든 어떤 좀 짧은 주기로 중간 산출물들을 잘 작동하는 결과물, 우리 워킹 프로덕이라고 하죠. 그걸 만들어서 고객과 충분히 대화를 해 나가면서 풀어가게 되면 고객도 어느 정도 만족하고 수행 쪽 하는 입장에서도 고객의 어떤 그 요구사항을 좀 수행 과정에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정수 애자일 코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사연들이 정말 다양한 사연들이 있는데요. 네, 제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개발팀에서 애자일 도입한 지 3년 정도 되어 가는 상황이시고요. 네, 다들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계신데 교육이나 뭔가 실습 같은 것이 부족해서 전통적인 개발 방법을 버리지 못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애자일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네, 개발자로서 업무도 같이 병행하고 계셔서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벅차다고 하십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개발자임과 동시에 애자일 코칭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무래도 혼자 그 모든 업무를 감당하고 계시다 보니 개발자이면서 코칭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개발자 한 명이서 가능한 업무의 범위인지 네, 이제 여쭤보셨습니다. 아래에도 조금 상황에 대한 설명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팀에서 조금이라도 적극적인 개발자분에게 기대를 하고 계신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좋은 개발 문화를 만들고 앞장서고 또 수용을 할 수 있을지 애자일 코치님의 조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질문에 대해서도 김정수 애자일 코치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1번 질문의 답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효율과 이게 성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 애자일 코칭만 할 때하고 개발 현업일을 하면서 하게 되면은 조금 애자일 코칭의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두 번째 질문은 한 명이서 가능한 일일까요? 조직의 어떤 애자일적 문화로 변화하는 것까지 그 목표로 하신다면 혼자서는 그 조직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혹시 그 3회 법칙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명이 또는 두 명이서 어떤 걸 추진하게 되면 주변에서 별로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 명이서 어떤 한 방향으로 바라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뭐지 하면서 그 방향을 쳐다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의 어떤 변화를 일으킬 때는요, 어, 그 애자일에 대해서 그 어떤 성과나 효과, 필요성을 이해하고 추진할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 두 분을 규합을 하셔서요, 세 분이서 추진해 보면 조직의 변화를 일으키는 시작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혼자는 외롭고 주변에 이런저런 저항이나 반대를 부딪히게 되면 의기소침하고 상처를 입는다든지 주저앉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은 큰 조직에서도 다시 원래 워터폴 조직으로 기존 조직 문화로 돌아가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마음이어야 되고 혼자보다는 3명 정도, 2명 정도의 동료를 규합하셔서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참고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하고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그 경영진에서 애자일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훨씬 쉬운데 그렇지 않고 밑단에서 바텀업식으로 애자일을 확산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동료를 규합해서 최소한 3명 정도의 인원이 같이 추진하고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조금 자유롭게 답변을 주실 수 있는 질문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20번째 질문인데요. 네, 함께 일할 수 있는 애자일 전문가를 구하고 싶어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오픈소스 컨설팅도 애자일 전문가, 애자일 코치분들 정말 적극 모집 중이고요. 팀 레벨의 애자일 코치,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애자일 코치 적극 모집 중이니까요. 네, 저희 애자일 코치 존에 방문하셔서 저희 좋으신 애자일 코치분들이랑 이야기도 나누시고 함께 채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니면 혹시 오픈소스 컨설팅에서 일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애자일 코치분들이랑 상담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정말 고민인데요. 애자일 코치님들 혹시 의견이 있으실까요? 아, 예. 애자일 코치는 예. 사실 그 채용을 하실 건지 아니면 외부 계약으로 할 건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거고요. 물론 애자일 코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많고 수준 차이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오픈소스 컨설팅에서 의뢰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국내에서는 오픈소스 컨설팅만큼 많은 애자일 코치를 보유하고 실제 현장의 경험을 갖고 계신 코치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오픈소스 컨설팅 같이 한번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일단 몇 가지 또 첨언을 드리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헤드헌터들을 많이 좀 알고 있는데, 이제 시장에 이 애자일에 대한 하나의 분야하면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죠. 2001년도에 이제 애자일이 매니페스토로 시작을 해서 이제 20년 정도, 20년 정도 IT 개발 쪽의 분야로 시작을 해서 20년 정도 지났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그 유럽이나 미국보다는 이 애자일의 도입이 좀 늦었고, 또 일반적으로 유교적인 문화, 또 하이러키칼한 문화에 있어서, 근데 최근 들어 이제 이 애자일로 성공한 회사들이 많이 있죠. 또 애자일 네이티브, 즉 시작서부터 MZ 세대들이 어떤 벤처나 이런 쪽에서 애자일에 대한 조직과 문화와 프로세스로 성공한 기업들이 벤치마킹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레가시 회사, 즉 제가 있었던 금융 쪽에서도 이 애자일 도입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아주 큰 빅뱅크 또는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도 헤드헌터들이 애자일 코치, 그러니까 저희 같이 외부의 도움을 받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다 보면 계속 뭐 컨설팅 피나 트레이닝 피가 들어가니까 어떤 애자일 코치를 기업 조직에 아예 인베드 시켜가지고 확산하는 그러한 전략들을 지금 금융권에서는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애자일 전문가는 그러면 어떠한 지식을, 스킬셋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또 어떠한 마인셋과 어떠한 마인드들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히려 워터폴 쪽에 더 오래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또 애자일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고 또 컨설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어찌 보면 이 올라운드 플레이어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정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스티어드십도 가져야 되고 서번트 리더십도 가져야 되고, 근데 두 가지를 같이 하는 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HR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근데 이 애자일을 잘 가도록 리딩을 하려면 저는 이 일에 전념을 하셔야 된다. 무엇이 중요한디?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많은 풀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래서 몇 년 뒤면은 좋으신 애자일 전문가님들, 좀 스킬셋뿐만이 아니라 마인셋, 또 그다음에 애티튜드를 가지신 분들이 이 시장이 곧 많이 육성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작이 돼 있는 상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애자일 코치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애자일 코치를 구하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한데요.
네,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오픈소스 컨설팅에서 에자일 코치를 너무나도 구하고 싶은 나머지 자체적으로 에자일 코치 육성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에 대한 소개 영상을 아까 말씀드린 오픈소스 컨설팅 부스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저희 김혜진 과장님께서 남겨주신 오픈소스 컨설팅의 에자일 코치 육성 프로그램 네, 유튜브 링크를 참고를 해주시면은 네, 되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에자일 전문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다음 질문, 마지막 질문인데요. 제가 정말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세 분께 다 답변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에자일 코치는 행복한가요? 이건 현철님이 먼저 답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 질문은 제가 한 질문이고요. 예, 그래서 제 질문이 여기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사실 에자일 코치는 내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거라기보다는 다른 분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뭔가 이제 지원하고 때에 따라서는 뭐 코치, 때에 따라서는 멘토, 때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막 이렇게 매니지도 하고 정말 이제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다른 분들이 정말 일을 잘해서 성과를 얻는 경우라면 당연히 에자일 코치는 정말 행복하겠죠. 하지만 모든 그런 상황들이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는 아닌 것처럼 에자일 코치가 나름대로 뭐 지원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좀 이렇게 협업도 하고 뭐 이런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정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법이 바뀐다든가 뭐 이제 이웃나라 중국이나 일본이 뭐 이상한 일을 한다든가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원했던 프로젝트나 또는 프로덕을 만들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에자일 코치는 행복과는 조금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에자일 코치의 행복 메커니즘은 조금 복잡해요. 하지만 제가 사실 이 질문을 이렇게 했던 가장 큰 의도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 메커니즘은 서로 다르지만 그래도 에자일 코치는 어떤 행복이라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 너무 일에만 매진을 한다든가 너무 기술 쪽에 대한 것만 매진을 한다든가 그것보다는 좀 더 이제 사람의 친화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왜 일을 하는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이렇게 고민을 할 수 있게 해서 설사 결과가 여러분들을 좀 이제 실망스럽다 이렇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항상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모든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또 이 질문을 드려보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에 대한 제 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하나 덧붙이고 싶으면 제가 경험한 에자일 중에 아주 좋은 점 하나가 이제 풀 방식이라는 겁니다. 즉 푸시 너 이만큼 일해 푸시가 아니고 풀 방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좀 구체적으로 하게 하면 예전에는 뭐 나의 리브 그러니까 휴가 이런 건 가만 없이 그냥 맨만스 개념으로 막 일을 했는데 이 에자일은 캐파시티 산정할 때 이터레이션 스프린트를 돌릴 때 그 2주 안에 나의 개인 휴가 뭐 이런 걸 다 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맨 아워만 가지고 거기에 맞는 유저 스토리만을 갖고 온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프로덕을 요번 스프린트에 하는데 그거는 제가 커밋을 합니다. 즉 이 정도의 퀄리티는 내가 가진 캐파시티를 가지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느냐? 저도 한참 일할 때 어떤 차세대 뱅킹 할 때 3일 밤을 새보고 프로젝트 디렉터 할 때는 우리 도망간 PM 잡으러 저수지까지 쫓아다니면서 고객한테 들리는 그런 번아웃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세상도 변했고 그래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을 행복한 길로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에자일 코치는 행복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아직도 이 레가시 기업들의 문화나 이런 게 아직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이 애자일에 대한 길들이 좀 더 많이 퍼지고 갑이 되는 기업체 또 을이 되는 SI 벤더까지 전반적인 컨센서스가 이루어진다면은 모든 분들이 행복해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이드하는 코치인 저희들도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I'm so happy.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주셔서 네, 애자일 코치님들의 행복 가이드를 받고 있는 저도 덩달아 행복해지는 그런 답변들이었는데요. 네, 그럼 짧게나마 그래도 김정수 코치님도 네, 짧게나마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 듣기는 좀 예. 아쉬우니까요. 예, 애자일 코치는 그러니까 코치 일을 하다 보면 뭐 이렇게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아까 여러 질문에서 답변 드린 것처럼 고객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애자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다 억지로 하다 보니까 원래대로 되돌아가 버리는 경험도 했었고요. 그런데 정말 행복한 거는 그 고객이 잘 받아들이고 그 이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불확실한 그런 프로젝트를 애자일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좋은 원했던 결과를 얻고 그로 인해서 그 고객사가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는 걸 보게 되면 그동안에 어려웠던 그런 과정들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예, 코치는 행복한가요? 예, 성공하면 행복합니다. 네, 김정수 애자일 코치님의 의견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역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코치님들의 얼굴 표정도 다 행복해지신 것 같습니다. 저도 덩달아 행복해지는데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21개 질문 진행하면서 애자일에 대한 다양한 사례 그리고 애자일 코치 어떻게 채용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애자일 코치라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21가지 질문에 다 대응해 주신 애자일 코치님들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21가지 질문을 던져주셔서 저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신 모든 참석자분들 그리고 질문해 주신 분들 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진행한 세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네, 지금까지 이야기 많이 정말 했지만 더 많은 이야기가 있다면 네, 앞으로도 라이브 애자일 코칭 존 그리고 오픈소스 컨설팅 부스에서 저희 커뮤니케이션 하기로 해요. 네, 네, 지금까지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혹시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이 세션이 마치는 대로 설문조사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설문조사 혹은 여기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 혹은 이메일로 편하신 대로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픈소스 컨설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